네, 내일 드디어 4.10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저희 조상전화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까지 활짝 열려 있는데요. 이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종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사연과 함께 종목들 전체적으로 저희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텔레치스요. 네, 매수가랑 잠깐 높게 비중은요? 봐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33,000원인데 네.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좀 추가해도 되겠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이고, 계속 밀리니까 너무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30%요. 30%. 네네. 매수가가 꽤 높으신데 그럼 네, 지금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 그게 가장 고민이실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텔레칩스 계속해서 주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 지금 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텔레칩스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과 긍정 한 분입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텔레칩스 최근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분위기는 괜찮은데 주가가 영 살아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좀 홀딩하면 괜찮을까요? 네,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펠립스 회사인데 해외 매출 비중도 꽤 높은 편이고, 물론 이제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한정적이어서 사업 구조가 좀 아쉽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해외에서도 좋은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유럽 전통 자동차 회사랑 또 계약을 맺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잘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렇게 차세대 자동차들이 발전을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뭐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뭐 흐름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테슬라에서도 끊임없이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쪽에 이야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26,000원, 지금 이 가격대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6,000원 이하로는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 26,000원을 또 이때랑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26,000원을 지지를 해주고 추세를 돌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는 한 28,000원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주고 나면 추세가 좀 완전 전환됐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 확대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미 비중이 30%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비중에 대한 확대 부분은 좀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일단 돌파를 하고 나는 걸 확인을 하시고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26,000원을 이제 지지를 이탈하지 않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만약에 이탈을 하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거를 생각해서 약간의 비중 축소도 해야 될 수 있는 점들도 좀 유념을 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가 가격대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네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 방송 열심히 봐야 하루도 안 빠지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앞으로도 많은 네,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텔레칩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솔리드. 솔리드 매수가랑 비중은요? 7,674원요. 7,674원이요. 네, 비중은요? 40%요. 이거 되게 오래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조금 오래됐어요.
아이고, 그래도 매수가 부근까지 오긴 했었는데, 그쵸? 네. 지금 비중도 꽤 크신데, 그럼 지금 가장 고민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거를요, 그냥 가져가야 될지,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매수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나요? 아, 장기적으로 괜찮을지? 예.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솔리드 과연 지금 비중이 꽤 높으신데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솔리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2분 그리고 중립 1분입니다. 정재원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긍정 의견을 주셨는데 솔리드 이런 통신 장비주가 그래도 AI 때문에 좀 주목을 받긴 했었잖아요. 올해 좀 괜찮을까요? 우선 통신 장비 쪽의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나오지 않는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근데 솔리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도 더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7,000원대 중반권에 매수를 하시고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비중이 좀 40%예요. 그 부분들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비중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주가가 밀리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통신 장비 쪽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좀 소외가 되어진 부분들은 맞아요. 맞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이게 재건 쪽에 있어서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마를 만들어 간다든가 다른 이슈를 만든다든가 뭐 위성 쪽에 얘기를 한다든가 6G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면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솔리드의 실적을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도 최고 실적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최고 실적을 낼 거고 내년도에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미국 쪽에 있어서의 통신 장비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길게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신 만큼 보유를 하시게 된다라면 저는 매수가율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냥 좀 편안하게 보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 홀딩 관점 말씀드려봤습니다. 솔리드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 윤성 FNC요. 네네. 그 25%입니다. 매수가. 16만 4,200원요. 16만 4,200원. 네, 지금 마이너스가 한 53, 아이고. 4%. 네네. 손절도 못 하셨고. 네. 아이고,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신 걸까요? 네네. 너무 네. 답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윤성 FNC 지금 비중도 꽤 있으신데 손실폭이 좀 많이 크십니다. 과연 윤성 FNC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까요? 세 분의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그래도 긍정 한번 들어주셨고 중립 2분입니다. 정재원 대표님께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꽤 높으시고 지금 손실이 좀 많이 크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괜찮을까요, 대표님? 우선 윤성 FNC가 믹싱 장비를 좀 만든 기업이에요. 2차 전지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16만 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반등이 나올 때에도 매도를 못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여기서 손절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걸 손절할 수 있을까? 이거는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 섹터 전체적으로다가 소외를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 쪽이라든가 장비, 소재 이쪽이 지금 다 주가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들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윤석 FNC가 성장을 못하느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주가가 빠지겠죠. 즉 성장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지금 배터리 3사들이 설비 투자를 안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융성 FNC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구조는 나올 수가 있는 게 맞아요. 다만 2차 전지 쪽 섹터가 지금 소외를 받고 있다 보니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좀 답답하실 거예요. 반도체 종목군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는 움직임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거 10만 원 위로는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버텨보시고요. 만약에 25% 비중이라면 내일 만약에 조금씩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근데 단가가 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종목군들을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고 차라리 포스코 홀딩스를 조금 사세요. 포스코 홀딩스는 오히려 빠지진 않을 겁니다. 아마 밸류어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 저는 포스코 홀딩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포스코 홀딩스를 차라리 조금 매수를 해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안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네. 네, 혹시 좀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추가 매수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 추가 매수요. 네네. 추가 매수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들어갈까요, 대표님? 추가 매수를 하는 그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비중이 25%였어요. 근데 주가가 또 빠져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머님이 버티실 수 있을까? 이게 좀 첫 번째고요. 한 곳에 과하게 비중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종목 하나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을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확인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밀린다고 해서 계속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비중만 늘어나고 시간적인 부분들은 더 소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2월 초 중순 때처럼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뭐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21선이 상향으로 돌아섰다든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보고 그 추가 매수한 물량만 가지고 좀 다 대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바닥일 거야, 다 빠졌을 거야 라고 하는 예상이란 말이에요. 예측이고. 그러면 어머님 같은 경우는 2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확인을 하고 즉 주가가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들을 보고 확인 매수라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가 있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는 추가 매수는 확인을 하고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융성 FNC에 대한 자세한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분 답답하셨겠지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삼천당 제약이요. 삼천당 제약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50%요. 비중 50%, 매수가는요? 11만 4천 원. 지난주에 하락할 때 매수 들어가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에 대한 전망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런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정 나올 때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비중이 꽤 높으시긴 하거든요. 좀 홀딩하면 수익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대주주 관련한 뭐 그런 우려감 이슈도 있었고요. 또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악성 루머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회사 측이 이 부분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좀 해명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앞쪽에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당시에 보시면은 갭이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갭이 2번이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앞쪽에 이미 한 차례 밀리면서 첫 번째 갭은 이미 메꾼 상황이에요. 보통 이렇게 갭이 띄게 되면 이 중간까지 만약에 가격이 밀리게 된다 할 경우에는 갭을 메꾸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 줍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중간 가격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 아래쪽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지금 두 번째 갭을 테스트를 하려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려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두 번째 갭까지는 한번 밀릴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 가격대가 저는 일단은 열어둔다고 하게 되면은 한 9만 원 초반대. 까지는 일단 밀릴 가능성은 일단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정말 강하게 반등을 시켜줄 거였으면은 거래대금들이 좀 강하게 터져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래대금들이 강하게 터져주지도 않는 상황이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투자 수급이 조금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들도 분명히 삼천당 제약 쪽에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일부 아래쪽에 담겼던 매물들이 위쪽에서 좀 고점 차익 매물,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지금 보시면 위쪽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13만 원대부터 13만 6천 원대. 그러면 지금 11만 4천 원대가 매수가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매수가 위에까지 올라간다 할 경우에는 한 13만 원부터 13만 7천 원대 이 밴드라인을 잡고 여기를 만약 돌파 못 해주게 되면 여기서 일단은 매도를 치고 나오는 게 저는 일단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비중이 한 50% 정도밖에 50%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눌림목을 공략을 하시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이제 손절가를 정확하게 좀 잡으셔야 되고 일단 밀린다고 할 경우에는 9만 초반대 아니면 정말 크게 밀리면 8만 7천 원대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만약에 밀린다고 할 경우에 여기를 지지를 받아준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비중이 50%이다 보니까 50% 전량 다 들어가면 100%가 다 채워지잖아요. 그렇게는 좀 진행을 하는 것은 좀 비추천을 드리고 한 10%에서 15% 정도만 일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평단도 한 10만 초반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는 강하게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강하게 수급이 몰리면서 좀 반등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수가보다 살짝 위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를 시키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3만 원에서 14만 7천 원대 이 밴드라인까지는 한번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요. 일단 갭을 메꾸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삼천당 제약에 대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저희 주상전화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 전화 그리고 문자번호 샵 2034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민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문자 상담 한번 갔다 오도록 할 텐데요.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휴장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유리 기판 관련된 종목에 대한 상담 요청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6366번님 필 옵틱스를 고점에 들어가셨습니다. 34,0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 매도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가 봐요. 1차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9024번님은 어제도 연락을 주셨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4%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5,900원에 15% 손절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십니다. 잠시 후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99번님 호텔 신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이 50%나 되시네요. 물 타다가 대주주가 되겠네요. 성수기 진입하는데도 반응이 없네요. 점점점이라고 이렇게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 세워주실지 잠시 후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553번님 ENF 테크놀로지 반도체 소재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정재훈 대표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필옵틱스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33,000원에 좀 매수하시고 고점에 꼭지에 내일 한 번 더 빠질 겁니다. 한 번 더 빠질 건데 이거 추가 매수나 이 부분들을 말씀드려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급등주 같은 경우는 11선 이탈이 없어요. 근데 아마 내일 한번 밀리게 되게 되면 내일 모레죠. 가급적이면 25,000원짜리 때는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되게 된다면 다시 3만 원 안착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25,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아마 가격적인 조정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경고 종목이 있기 때문에 경고 딱지를 떼야 돼요. 그래야 추가적인 상승을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는 3만 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실적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고 업황 자체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35,900원에 매수를 하신 상황이고 15%예요. 보통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조정을 받는 폭을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조정받은 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개월 차에 고점을 넘어갔어요. 즉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기업 갖고 계시면 아마 4만 원 돌파 시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장의 흐름들 때문에 낙폭이 좀 과해진다. 즉 32,0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봐도 괜찮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예요. 최근 들어서 뭐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반대하고요. 50% 갖고 계시니까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면 65,000원짜리대가 매수가니까 이 자리대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7만 원 언저리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인데요. 소재 쪽이죠.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소재 쪽이나 부품 장비 쪽은 올라갔고 소재 쪽이나 부품 쪽은 올라가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26,0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유 비중이 10%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밀려서 24,000원 이하권역으로 밀려오게 된다면 그 24,000원에서 한 23,000원 정도 때까지는 비중 한 10%를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세요. 그렇게 되면 다시 27,000원대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6,000원에 10%.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네네. 들어가자마자 계속 밀려가지고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음봉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의견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우울 긍정입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시거든요. 지금 홀딩하면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매수 단가도 높지 않으시고요. 일단은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좀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진출에 대한 판매를 계속해서 확장을 잘 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유럽 쪽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좀 확대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모델이 또 출시가 됩니다. 고가만 모델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경쟁이 더욱더 한층 강화가 될 거고 워낙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 또 인기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해외에서도 잘 나가고 모양 그 라인업도 다양한데 왜 이렇게 주가가 항상 발목을 잡는 게 무엇이 있냐?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항상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들 하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올해 3분기 정도 되면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흑자 전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2분기 좀 늦으면 3분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흑자 전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장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받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오버행에 대한 좀 이슈도 있었는데 거의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모멘텀도 충분하고 최근 로봇주들이 이제 뭐 삼성전자, LG 관련된 M&A 종목들이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조금은 부진했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전 다시 한번 탄력적인 모습 나와줄 거라 생각하고 10만 원 이상의 주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10%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일단은 66,000원까지는 약간의 이런 하방은 조금 더 열려 있는데 여기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바닥을 잘 다지고 추세를 돌린다라고 한다면 좀 이 정도 가격 한 65,000원, 66,000원대 가격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반등 탄력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라 한다면 저는 10% 정도의 비중 확대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올 긍정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는 최진욱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8539님께서 나우 아이비를 갖고 계십니다. 1,380원에 비중은 10%. 작년에 한동훈 관련주라 해서 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 테마주인 만큼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가지고 이 종목은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본부장님? 일단 이제 정치 테마주 자체가 일단 이제 테마성이 좀 꺾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수급적인 면도 당연히 꺾이게 되고 정치 테마로 좀 부각이 됐었던 그 가격에 대한 레벨업 현상들이 다시 좀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일단 이제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들도 이제 정치 테마로 좀 엮였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거래 대금들 부분들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봉상에서 RSI도 일단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좀 발견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의 저점을 잡고 소폭 반등은 확실하게 나와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계속해서 채널을 보게 되면 하락 기조 채널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만큼 지금은 하락 채널 상단을 좀 돌파해 줄 만한 매수 심리가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은 일단 저가가 정확하게 잡히는 부분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1,000원으로 오늘 마감을 해줬는데 일단은 만약에 동전주로 다시 들어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에 대한 투심도 많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동전주로 들어간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폐주보다는 좀 투심 부분들이 좀 자극이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관점까지 좀 더해서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가 일단 저는 바닥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잡혔다고 판단이 들지는 않거든요. 바닥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잡힌 모습은 아니고 일단 지금 기조를 추세를 꺾지를 못한다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정말로 크게 열어준다 하게 되면은 900원 초반, 800원 초반까지도 일단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지금 정치 테마로 엮여서 올렸던 부분들의 가격을 이미 다 회귀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일정한 가격에 대한 밸류를 찾으려고 이동을 시켜줄 건데 일단 수급이 들어와 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좀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면 단조거래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조거래로 계속 좀 밀린다 하게 되면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저는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가격이 일단 1,000원대입니다. 딱 1,000원대를 만약에 이탈을 안 하면은 지금은 일단 가지고 가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1,000원이 깨진다고 할 경우에는 아래 하단까지는 꽤나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1,000원으로 마감은 해줬지만 내일도 만약에 1,000원 밑에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준다고 할 경우에 마감을 만약에 1,000원으로 못 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일단은 좀 진행을 하시고 다른 쪽에 좀 수익성을 노려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있을 총선 이후에도 정책주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은 목요일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샵 2034까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